퇴직금 올인. 그 후에 365일. 그는 퇴직금 통장 잔고를 보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켰다. 숫자는 둥글게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믿었다. 한 번만 더 오르면 인생이 바뀐다. 그 믿음은 빨리도 불탔다. 그리고 올해도 타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황인수 58. 은퇴를 반쯤 앞당긴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전화기에는 초록색 카톡방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간단했다. 비밀 리딩 실시간 VIP.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날 새벽 그는 거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다. 부엌의 형광등이 잔잔하게 깜빡였다. 부인이 잠든 방 문틈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얇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차트를 켰다. 빨간 양봉이 바닥을 밀어 올리는 모양새였다. 채팅창에는 낯선 이들이 있었다. 닉네임은 명찰처럼 반짝였고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익이 찍히던 밤 그는 그 감각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노란 숫자가 플러스 25만 원을 보여줄 때 그는 현실을 조금 의심했다. 손끝이 떨렸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단지 시키는 대로 따라 들어가고 알림이 울리면 따라 나오는 일. 그런데 돈이 늘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방의 운영자는 자신을 애매하게 소개했다. 업계 15년, 기관 출신, 내부 정보, 무위험. 그의 문장은 군대 구호처럼 짧았다. 지금, 진입, 추가, 탈출. 그리고 방의 상단에는 이 말이 고정되어 있었다. 책임은 본인, 선택은 자유. 우리는 길만 비춘다. 길만 비춘다는 말에 인수는 편안함을 느꼈다. 길만 비춘다. 그럼 걷는 건 내 목. 그 책임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 싶었다. 방에는 신이 있었다. 그 신은 언제나 먼저 알고 있었다. 특정 코인의 상장 소식, 규제 완화 기사, 해외 거래소 유입 급증. 신의 알림과 동시에 차트가 튀어올랐다. 인수는 처음엔 얼어붙었다가 곧 따랐다. 그리고 몇 번의 성공이 쌓이자 신은 믿음이 되었다. 믿음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의식이 되었다. 아침마다 거실의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놓고 이어폰을 꽂고 신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운영자는 라이브 음성을 켰다. 억양은 급하지 않았고 단어는 절도 있었다. 거듭 말한다. 우리는 길만 비춘다. 지금 스텔라 X 매수, 분할, 레버리지 5배, 과도한 욕심 금지. 그날 5배의 말 발음은 너무도 또렷했다. 인수는 5배를 눌렀다. 숫자는 확대경을 씌운 것처럼 커졌다. 수익의 탄성은 5배가 되었고 손실의 낙차도 5배가 되었다. 그는 그러한 수학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수학이 아니라 체감이었다. 적자도 흑자도 감정에서 곱셈을 했다. 그래서 더 깊었다. 더 달콤하거나 더 시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돈으로 하는 거다. 누구 탓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같은 촉감으로 반응하는 방 안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같은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같은 시점, 같은 종목, 같은 욕심. 그는 퇴직을 한다. 회사에서는 환송 케이크가 나왔다. 상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동안 수고했네. 재취업은 생각해보게. 인수는 반듯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좀 쉬고 생각해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도시가 물러났다. 그날 밤 그는 통장 이체를 했다. 퇴직금의 70%를 증권사 계좌로 넣는다.
손가락이 2번 망설이다가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눌렀다. 알림이 진동한다. 입금 완료. 숫자는 다시 초록색이었다. 부인은 그가 노트북 앞에 오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묻지는 않았다. 의심은 했지만 증거를 원하지 않았다. 무엇을 믿든 그의 눈에 살아있는 힘이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들 녀석은 타지에서 자취하며 취업 준비 중이었다. 집은 조용하고 넓었다. 2사람의 숨소리가 각자의 방에서 별도로 흘렀다. 인수는 거실을 차지했다. 그것이 그의 새 사무실이었다. 영업시간은 19시부터 새벽 5시였다. 코인은 밤에 움직였다. 밤은 부드러웠고 알림은 잦았다. 처음 한 달 그의 계좌는 늘었다. 그래프가 우상향했다. 15%, 22%, 30%. 운이 좋았다. 아니, 방의 신이 좋았다. 그는 자신이 신을 잘 이해한다고 착각했다. 신의 호흡과 말을 예측했다. 가끔은 신보다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몇 번은 신보다 먼저 나왔다. 방은 그에게 박수를 친다. 선행 진입굿. 센스 있다. 인수는 뿌듯했다. 아들도 부인도 회사도 주지 못한 승인과 환호가 화면 안에 있었다. 그는 그 환호가 낯설지 않았다. 묘하게 익숙했다. 언젠가 젊은 날 회식 자리에서 봤던 그 박수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 박수는 조건부였다. 계속 이겨야만 주어졌다. 어느 밤이었다. 운영자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기회가 온다. 시장은 흔들릴 거다. 그 흔들림에 올라타자. 레버리지 10배. 위험 알림은 생략한다. 그는 습관적으로 손을 올렸다. 마우스 휠을 굴려 주문창의 배수를 올렸다. 숫자가 2자리로 변할 때 그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없이 눌렀다. 체결. 화면의 선이 위로 길게 솟았다. 수익은 폭죽처럼 터졌다. 그는 소리 내지 않았다.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의 눈부심이 희미하게 번졌다. 20분 만에 300만 원이 늘었다. 현실은 기묘하게 가벼웠다. 무거워야 할 돈이 공기처럼 움직였다. 그날 새벽 2시 그는 부엌에 가서 찬물을 마셨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배를 스쳤다. 등줄기가 전율했다. 몸은 이 물리적 쾌감과 화면의 추상적 쾌감을 같은 종류로 혼동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 외면했다. 혼동은 스스로를 살찌우고 이성은 스스로를 말렸다. 수익이 늘면 패닉은 찾아온다. 그날의 알림은 밤 11시 57분이었다. 해외 정책 발표, 변동성주의. 방의 운영자는 약간의 주저함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신호를 보냈다. 잡아라. 그리고 버텨라. 인수는 잡았다. 그러나 시장은 버티지 않았다. 초록 히스토그램은 빨간색으로 전환됐고 분봉 차트는 아래로 미끄러졌다. 1분마다 30만 원이 사라졌다. 20초마다 20만 원이 지워졌다. 그는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방이 말했다. 흔들림, 기회, 버티면 비자. 그는 믿고 싶었다. 믿음이 없었다면 무엇이 남았겠는가. 그리고 그는 이미 깊이 들어가 있었다.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자신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 거였다. 그래서 남았다. 새벽 1시 마진콜 경고가 떴다. 붉은 상자. 추가 증거금 필요. 그는 순간 주방으로 달려가 지갑을 꺼냈다. 카드로 입금. 또 입금. 그는 밤새 소액을 쪼개어 넣으며 버텼다. 방은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물었다. 버팁니까? 운영자는 답하지 않았다.
카톡창의 공지는 그대로였다. 책임은 본인, 선택은 자유, 길만 비춘다. 인수는 혼잣말을 했다. 길이 어딨는데, 어디로 가야 살지. 그는 화면의 선이 반등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선은 더 내려갔다. 바닥은 언제나 생각보다 깊었다. 새벽 2시 17분. 경고음이 짧게 울리고 계좌 상단의 숫자가 새로 고침되었다. 레버리지 포지션 전부 강제 청산. 그 말은 간단했다. 0. 남은 건 낯선 공백이었다. 강철이 찢기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손목의 핏줄이 멈칫했고 심장은 규칙을 잃었다. 화면은 평온했다. 그래프는 여전히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인수는 유령이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닫히는 힌지의 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그 얇은 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부인은 자다 깼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부인은 거실에서 얼어붙은 사람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인은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대답했다. 좀 졌어. 부인은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은 때로는 잔인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남은 현금을 확인했다. 어제 저녁보다 얇았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었다. 사람은 남아있는 것에 집중한다. 잃은 것은 가끔만 본다. 그래서 그는 또 들어갔다. 어제의 손실을 오늘의 이익으로 덮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방은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방의 주인이 사라졌다. 공지가 바뀌었다. 임시 점검, 서비스 이전, 링크 클릭. 그는 링크를 눌렀다. 404. 다시 눌렀다. 가입 페이지, 유료 전환, 프리미엄 방으로 오라는 초대장이었다. 비용은 한 달에 80만 원. 그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결제 페이지로 갔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사람은 나락에서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는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승인, 초대 링크. 새로운 방에는 반짝이는 낚싯바늘처럼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큰 파도가 옵니다. 저녁 파도는 오지 않았다. 작은 물결만 왔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파도는 오지 않았다. 전략은 애매했고 타이밍은 둔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운영자의 말끝이 흐려졌다. 자주 빠졌다. 정확하지 않았다. 변명은 길어졌다. 우리는 VIP 방만 운영합니다. 본방은 샘플. 그는 VIP 방에 있었다. 그럼에도 설명은 얄팍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신은 내려왔다. 신은 결국 사람의 손짓이었다. 그리고 그 손짓은 떨리고 있었다. 부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건강검진도 받아야지.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안 나왔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면접 붙었다가 떨어졌어. 다시 준비해야겠어. 그는 말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자신이 천천히 못하는 일을 아들에게 권했다. 저녁 식탁에 국이 올랐다. 미역국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 부인이 말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나는 알아. 말을 해. 그는 대답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이라는 단어는 항상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말이다. 부인은 그 단어를 듣고 젓가락을 놓았다. 침묵은 길었고 식탁의 나뭇결이 쓸쓸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그의 서랍을 열었다. 통장 정리표가 나왔다. 부인은 숫자를 읽었다.
숫자는 정직했다. 그리고 잔혹했다. 부인은 그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고함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를 판다. 부인은 조용히 말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아직 같이 있다. 손실을 낸 건 숫자일 뿐이다. 우리는 아직 사람이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로 겨우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늦었지만 늦을수록 무거웠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도 거기 있었냐? 그 방 작전 냄새 난다. 경찰서에 민원이 쌓였대. 피해자 단톡방도 생겼다. 링크를 보냈다. 피해자 방은 200명이 넘었다. 닉네임 대신 실명으로 바뀐 이름들이 있었다. 파일이 공유됐다. 운영자의 사업자 등록은 페이퍼, 광고에 쓰인 수익 인증은 도용, 홍보 사진은 외국인의 사진을 역추적하면 본래의 소유가 따로 있었다. 모든 증거가 슬프게 정렬되어 있었다. 인수는 손끝이 저렸다. 자신이 한 일이 바보 같은 일이었다는 결론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은 거기 있었다. 바보 같았고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피해자 방은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누구는 더 많이 잃었고 누구는 덜 잃었다. 덜 잃은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냈다. 감정은 불균형했고 불균형은 불씨였다. 누군가는 소송을 말했고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 했다. 누군가는 증거를 모으자 했고 누군가는 거기서 또다시 피를 빨아먹는 변호사가 나타날 거라 했다. 방은 뜨거웠다. 그리고 지쳤다. 결국 몇 명이 모였다. 인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로 향했다. 접수 창구의 형광등은 무표정했다. 진술서는 칸이 많았다. 칸을 채우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악의를 분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펜 끝은 둘을 자꾸 섞었다. 수사관은 차분했다. 리딩방, 알려진 수법입니다. 해외 서버, 대포 통장, 환치기. 돈의 발자국은 국경을 넘는 순간 흐려집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고소인 수가 늘면 사건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그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화면 캡처가 수백 장 있었다. 들어가라던 메시지, 나가라던 알림, 수익 인증 사진, 광고 이미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동시에 쓰레기 같았다. 그 쓰레기는 귀중했다. 아이러니였다. 그는 쓰레기를 폴더에 정리했다. 날짜 순으로, 발신자 순으로. 밤새웠다. 정리하는 손놀림은 엇갈렸다. 절망과 의지가 같은 팔에 얹혀진 느낌이었다. 다음 날 그는 피해자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모임의 공기는 습했고 종이컵 커피의 맛은 싱거웠다. 각자의 이야기는 묘하게 닮아 있었다. 퇴직금,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무너진 이유도 비슷했다. 한 번만 더. 그 마지막 한 번이 늘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었다. 평범한 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은 멀리서 봐야 하는 풍경이었다. 가까이 가면 모래가 되어 흘러내렸다. 사람은 버릇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차트 대신 다른 것을 켰다. 은행앱, 자동이체, 생활비, 아들의 월세 일부, 보험료. 숫자는 여전히 움직였다. 다만 그 흐름에는 새맛이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는 맛, 줄어들지 않게 하는 맛. 그 맛은 느리지만 오래갔다. 부인과의 대화도 늘었다. 부인은 어느 날 말했다. 우리 소액으로만 ETF라는 거 해볼래? 내가 혼자 하지 말고
나한테도 설명하면서 천천히. 인수는 이상하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초를 다시 배웠다. 복리, 분산, 리스크, 비상금. 단어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생존의 기술이었다. 가끔 방의 유혹은 돌아왔다. 다른 링크, 다른 광고, 다른 목소리. 그는 그때마다 화면을 끄고 거실 불을 켰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그는 그 깜빡임을 견딜 수 있었다. 빛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어느 주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처음 입장했던 리딩방의 공지 캡처를 다시 찾았다. 길만 비춘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길을 비춘다고 말하던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를 먼저 비췄다. 그 또한 알았다. 그러나 더 늦게 알았다. 그는 프린트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봉투는 가볍지 않았다. 종이는 종이인데 왜 이리 무거운가? 무게의 정체는 종이가 아니라 그가 투자한 시간, 잠, 마음이었다. 그는 봉투를 꽉 묶었다. 현관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거실에는 부인의 발자국 소리가 작게 났다. 커피 향이 났다. 평범한 향이었다. 그는 그 향이 고마웠다. 피해자 방에 공지가 울렸다. 공감대가 다시 모였다. 수사 진행 사항 공유. 몇몇 계좌가 묶였다. 환치기 루트 일부 추적. 변호인단 구성. 합의는 없을 것. 그 공지는 튼튼했다. 인수는 회의에 참석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의 몫을 일부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이 이젠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그는 결과만 쫓아 달리다 발을 헛디딘 사람이었다. 이제는 다르게 걷고 싶었다. 그날 밤 그는 부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다. 낯익은 대사, 낡은 음악. 그는 TV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인의 손등을 한번 눌렀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을 한번 눌렀다. 말보다 정확한 합의였다. 그 합의에는 금액이 없었다. 대신 시간이 있었다. 함께 버티는 시간. 한동안 잠잠하던 카톡이 다시 울렸다. 어디선가 구해온 연락처로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VIP. 진짜 내부. 어제자 수익 인증. 인수는 메시지를 스치듯 읽었다. 스크롤을 올려보지도 않았다. 삭제. 차단. 끝. 그 동작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간단함을 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사람은 한 번 길이 된 것을 끊는데 시간을 쓴다. 익숙함은 끈질기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물이 차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늦은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내일 면접 있어. 이번엔 진짜 가고 싶다. 그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너는 잘할 거다. 떨어져도 괜찮다. 다음이 있다. 아들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탄력도 잃었다가 조금씩 회복 중이었다. 화면의 숫자 대신 사람의 시간에 투자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것은 느리지만 재밌었다. 느림은 지루함이 아니었다. 느림은 기품이었다. 고소 사건이 본격화되던 봄날, 그는 법원을 찾았다. 복도는 길었고 벤치는 차가웠다. 피고는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이 나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 차가운 끈적임 같은 말투. 대리인은 선을 그었다. 우리는 단지 중개했을 뿐. 투자 판단은 본인. 익숙한 문장. 그는 그 문장을 오래전에 보았다. 책임은 본인. 선택은 자유. 길만 비춘다. 법정은 감정을 묻지 않았다. 증거만 묻는다. 인수는 모은 캡처들을 제출했다. 메타데이터, 시간대, 동일 지시, 동일 타이밍 대량 유입. 몇 줄의 보고서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론까지는 멀었다. 그러나 길이 있었다. 이번의 길은 진짜였다. 표시가 있었고 안내가 있었다. 정해진 절차가 있었다. 그 길은 더디지만 가짜 신의 입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여름이 왔다. 거실의 선풍기가 도는 소리가 변주를 반복했다. 부인은 텃밭에 작은 상추를 심었다. 모종은 작았지만 잎은 붙었다. 그는 물을 뿌렸다. 물줄기가 부드럽게 흙을 적셨다. 이런 장면이 그의 삶에 다시 들어온 것이 낯설었다. 예전에는 차트와 알림이 모든 장면을 덮었다. 이제는 소리의 종류가 늘어났다. 물, 바람, 국 끓는 소리, 사람의 발소리. 그는 이 모든 소리에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가격표가 없는 것들이 그의 집을 되살렸다. 피해액의 일부는 어쩌면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둘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울 거였다. 돌아온다면 그 돈은 더 이상 레버리지의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약속은 종이에 적지 않았다. 대신 매일의 작은 실행으로 새겨 넣었다. 차단, 삭제, 자동이체, 기록, 대화, 걷기, 잠. 그 작은 말들이 그를 지켰다. 사람들은 물었다. 후회하냐고. 그는 생각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지나간 시간을 어둡게만 보게 만든다. 그는 어두움을 인정하되 그 어두움의 덕분에 보이는 것을 떠올렸다. 조심, 분산, 관계, 수면, 숨. 그는 배우고 있었다. 58배 배움은 느렸지만 오래갔다. 어느 저녁 그는 처음 수익을 찍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반짝였다. 지금의 그의 손은 덜 떨렸고 눈은 덜 반짝였다. 대신 시야가 넓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거실 커튼이 흔들렸다. 부인이 말했다. 밥 먹자. 그는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식탁으로 갔다. 미역국이 있었다. 젓가락이 나무결 위를 살짝 긁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숫자가 없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다. 에필로그. 한 번만 더 오르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던 남자는 다른 말을 배웠다. 한 번만 더 버티면 오늘이 지나간다. 오늘이 쌓이면 삶이 바뀐다. 그는 여전히 숫자를 본다. 그러나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본다. 그리고 숫자에게 맡길 수 없는 것들을 안다. 그의 전화기에는 더 이상 비밀 리딩 방이 없다. 대신 가족 단체방이 있다. 사진이 올라온다. 텃밭의 상추 사진, 아들의 합격 통지, 부인의 새 반찬. 그 사진은 흐릿하지만 선명했다. 그의 인생에 필요한 해상도는 그것으로 충분했다.